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방송 DIC 이번에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처음과 마찬가지로 종속회사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종속회사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타고 있죠. 이 부분 한번 보고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종속회사들의 수익 창출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번 영상 내용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전에 4월 22일 기사 떴었을 때 내용을 좀 정리를 잘 했었습니다. 제목이 DIC 미국 법인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 미국 법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2분기부터 DIC 미국 자회사인 데일 USA가 폭스바겐향 기업 부품 생산이 시작을 한다라고 했죠. 2분기라고 하면 지금 벌써 시작을 했고요. 4월, 5월, 6월이니까요. 그리고 4분기부터는 현대모비스로부터 EV 감속기 주문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번 연도에 벌써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모비스 큰 커다란 메이저 회사 두 군데 이제 납품을 한다는 말이죠. DIC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우선은 양사에 대한 매출이 지금 보시는 폭스바겐 향이랑 그리고 현대모비스 두 개의 이제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23년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매출의 28%를 차지를 한다라고 적혀 있죠. 한마디로 23년도에 매출이 100이었으면 24년도는 130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DIC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추가로 사업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로봇 감속기 사업에도 발을 들였거든요. 고출력 사이클로이드 RV 로봇 감속기 개발은 이미 마쳤고요. 그리고 15종의 시스템과 상세 부품 설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을 하면 DIC가 저번에 23년도 때 당기순이익이 좀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법인이 있습니다. 중국 공장이 있는데 원래 얘네들이 22년도까지 적자폭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이 데일기베인데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폭을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을 했거든요. 그 결과 연결 재무제표로 DIC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흑자로 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기사는 좀 잘못됐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데일기업 매출이 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예요. 근데 마이너스 100억이었던 게 마이너스 10억으로 적자 폭이 줄어든 겁니다. 그게 체질 개선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쪽이 연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가 아니라 흑자가 났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 보면서 숫자랑 함께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차트 한번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중국에 보이시죠? 중국에 그 종속기업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중국에 종속기업이 있는데 그 종속기업이 지금 흑자를 냈다는 건 잘못된 기사고 적자폭을 크게 줄였다고 했잖아요. 그게 23년도 말 기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증시에 포함이 됐는지 아닌지 여부를 좀 보고 싶어서 차트를 킨 거거든요. 2024년 1월 말쯤에 혹은 2월쯤에 이제 한번 IR 부사에 전화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화를 하면 중국 쪽에 이제 적자폭 많이 보던 게 많이 줄여서 이번에 실적이 좋을 확률이 높다.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1월 31일 기준으로 잠시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달에 아직까지는 이제 잠정 실적이 그때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본 실적이 나왔었을 때 2024년 3월부터 약간 이 기간 지나면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증시가 다시 크게 급등을 했죠. 그 뒤로는 미국 쪽 시장 개척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그런 호재 혹은 소재 섞인 이야기들이 나돌면서 주가가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도 높여갔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 DIC 이제 올해 2024년이랑 2025년도에 어떤 흐름이 올지 자료 조사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데일 USA DIC의 미국 종수법인입니다. 신규 매출액이 발생할 확률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일 USA는 작년부터 설비 투자를 시작해 2024년 2분기부터 폭스바겐이야 방금 말씀드렸죠. 기어 부품을 생산을 시작하고 24년도 4분기에는 현대모비스랑 감속기도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간으로 온기 매출이 반영될 시 폭스바겐향이 450억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1,500억 이 정도면 아까 제가 한 28%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물량이 7년 정도의 물량입니다. 7년간 매출이 유지된다고 하고 7년 동안 7년 동안 매년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간으로 적혀 있잖아요. 연간으로 매출이 반영될 시 매년 450억 그리고 1,500억 이 말이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7년 동안 두 개 합쳐서 1,950억이라고 하면 1,950 나누기 7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1년 동안 얼마 버는지를 봐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상태는 매년 1,950억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2024년은 매출액은 650억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잘못된 기사고요. 지금 현재 DIC의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6,5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1,950억 더하면 8천억 전후 되고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2025년 현대모비스 감속기 조립 공정 업체로 참여 가능하다. 24년 3분기부터 데일 USA 켄터키 공장에서 감속기를 생산해서 현대모비스 향으로 납품을 합니다. 근데 2025년부터는 감속기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조립 공정까지 맡아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적혀 있죠.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품이라든지 재료라든지 회사들이 납품을 할 때는 납품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조립 공정까지 맡아서 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안 합니다. 과독점. 다른 업체보다는 DIC 제품만 쓰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추후 물량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하면 감속기를 단순 생산 공급하는 것 대비 조립 공정을 맡게 되면 매출액은 약 10배 수준으로 폭발적인 외형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거죠. 조립 공정 업체로 참여 여부는 24년도 4분기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죠. 지금 조립 공정까지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결정이 안 났습니다. 지금 확률이 높은 거지 결정이 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추측의 영역이에요. 아직까지 확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확정된다고 하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차트 잠시만 더 보면요. 차트가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방금 봤던 그 내용들이 지금 시장의 기대감으로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DIC가 도대체 어떤 제품을 만들길래 이렇게 가독점이 가능할 정도로 현대 모비스가 밀어주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DIC 전동화 부품 모델이고요. 모터, 감속기, 그리고 변속기입니다. SBW는 변속기거든요. 그 외에도 EOP 이렇게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모터는 당연히 그 동력을 전달하는 그러한 성능을 가진 자동차 부품이고요.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밟으면 당연히 속도가 떨어져야 되죠. 그 속도가 떨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감속기입니다.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모터가 있어요. 이 모터가 있으면 감속기가 자그마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전이 이런 식으로 가요. 회전이 이런 식으로 가면 서로 맞물리면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맞물리면서 돌아가면서 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갑자기 이 모터 이 부분을 갑자기 멈춘다고 하면 당연히 급정거가 되잖아요. 그럼 브레이크의 성능이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부드럽게 속도를 낮추는 역할, 그게 감속기의 역할이고요. 변속기도 이러한 역할인데 변속기도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에요. 이러한 부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한 SBW 감속기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지금 미래 자동차 부품을 주력 사업으로 재편을 하고 있다고 하죠. 핵심 부품인 감속기 그리고 변속기 SBW 그 외에도 전자식 오일 펌프 EOP 그 다음에 악슬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전동화는 죄송합니다. 전동화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 부품으로서도 발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DIC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으로도 기술력이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한번 보면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변동이 되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DIC의 재무제표입니다.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보면 한 50%, 5년 동안 50% 정도의 성장성을 이루었죠.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있어서 적자폭이 있었고,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죠.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 뒤에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매출액도 늘리면서 이제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바로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당기순이익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47억밖에 안 되죠. 같은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2년이랑 2023년도 두 개만 비교할 겁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313억 그리고 2023년도는 36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을 보면 차이가 좀 꽤 많이 크죠. 이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중국에 있는 공장이 실적 개선이 된 부분이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된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30% 이상 변경할 때는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장한 회사는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추가적인 정보 얻고 싶으실 때는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이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누구보다 빨리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고요. 4번 쪽에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변동 주요 요인이 있거든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해외 종속회사 대일기배 유한공사 중국 법인의 영업손익 개선, 흑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업무용 해외 자산 등의 매각에 따른 이익이 증대가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출액이랑 수익이 변동이 되었단 말이거든요. 그 덕분에 2023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말을 했던 게 왜 영업이익이 안 들어가는 거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DRC에 영업이익이 있으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영업이익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지분법 혹은 이렇게 종속회사가 불러오는 수익들은 영업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업 외 이익으로 갑니다. 아니면 금융수익으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대신에 영업의 이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속회사라든지 지분법 이익에 따른 수익 구조는 당기순이익이 증감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한번 기억해 주면 좋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포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속회사들이 튼튼하다. 이 부분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료 추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랑 단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말 기준이니까 22년도겠죠. 그리고 단기는 23년도입니다. 그러면 델기배 유한공사를 한번 볼게요. 아까 기사는 흑자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기를 보면 적자입니다. 하지만 델기배 유한공사의 적자 폭이 줄었다고 했죠. 지금 단위는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이니까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100억이에요. 하지만 23년도에는 적자가 대략적으로 한 19억 정도거든요. 한 80억 정도가 적자 폭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 순이익에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 흑자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2022년도에요.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00억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 외적인 수익과 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2022년도에는 얘가 100억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100억을
하고 나야지 당기순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럼 당기순이익 영업원이죠. 하지만 2023년도입니다. 영업이익이 100억이에요. 근데 지금 빼야 되는 이제 손해가 19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81억의 수익이 나는 거죠. 이 적자 폭을 줄였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부분을 보고 정리하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 2024년 1월쯤부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도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법인의 적자 폭이 이제 해소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기대가 반영이 돼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본 실적, 그 전자공시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잠시 주춤을 하다가 다시 올랐죠. 그 뒤로 이제 아까 기사를 봤던 미국 법인들의 2024년, 2025년 폭스바겐양, 현대모비스양 이런 부분, 아니면 현대모비스로 들어가는 가독점에 가까운 조립 공정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치가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그 성장 상승 모멘텀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종속 회사들, 특히 미국 공장, 과거 이때까지는 중국 공장이었고요. 이 이후부터는 미국 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선 상승 모멘텀으로만 보면 좀 좋아 보이고 이게 또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긴 있죠. 하지만 증시를 볼 때는 반드시 양방향성을 다 봐야 됩니다. 방금 상승 모멘텀을 봤잖아요. 그럼 당연히 리스크도 봐야 되겠죠. 그 리스크 정리를 마무리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는 뭐냐면 지금 매출액이 7,287억이에요. 아, 지금 핸드폰으로 안 보이실 분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의 매출액은 7,287억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으로 볼게요. 당기순이익이 210억이죠. 그러면 이 210억의 수치를 기억하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이자 발생 부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당기순이익이 210억이라고 했죠. 근데 이자 발생 부채가 지금 거의 한 3천억에 가깝습니다. 우선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천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천억에 지금 은행에서 이제 돈 빌리면 이자가 얼마죠? 3천억이라고 하면 한 180 정도 될 겁니다. 180억. 180억 정도 되면 결국에는 210억에서 180억. 물론 한마디로 수익을 불러들이는 거랑 그 비슷하게 이자가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카펙스, 설비 투자 금액도 굉장히 늘어난 상태. 그래서 이제 현금 유출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리스크는 그냥 하나죠. 유상증자 아니면 전환사채 혹은 추가 차입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재무적으로 좀 불안정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봐주시고 투자할 때 우선은 양면성을 알려드리는 게 제 업무다 보니까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다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팩트를 전달하면서 투자자분들이 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좀 편안하게 투자하기 위해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절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데이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